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항상 날씬하게입니다. 여러분 그래프 보이시죠?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입니다. 한국도 비만율이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칼로리를 줄이고 헬스장에 가면서 살을 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왜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믿어왔던 것, 칼로리 인 빼기 칼로리 아웃, 이 단순한 계산식이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칼로리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게 다이어트에 적용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진짜 살을 빼려면 뭘 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칼로리 이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니콜라스 클레망이라는 프랑스 물리학자입니다. 1819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칼로리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다이어트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은 증기 기간의 효율을 측정하려고 칼로리라는 단위를 만든 거였어요. 석탄을 태우면 얼마나 많은 열이 나오는지, 그 열로 기계를 얼마나 돌릴 수 있는지 계산하려고 만든 공학 용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는 원래 기계를 위한 숫자였어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 후에 제임스 줄이라는 과학자가 열과 에너지는 같은 거다라는 걸 증명했고, 막스 루브너라는 독일 생리학자가 그럼 인간 몸도 에너지를 쓰는 기계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한테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 후에 제임스 줄이라는 과학자가 열과 에너지는 같은 거다라는 걸 증명했고, 막스 루브너라는 독일 생리학자가 그럼 인간 몸도 에너지를 쓰는 기계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한테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타는 윌버 웨저터라는 미국 농업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탄수화물은 1g당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 단백질은 4칼로리라는 그 유명한 공식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모든 식품 라벨에 쓰이는 그 숫자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룰루 헌트 피터스라는 미국 여의사가 다이어트 앤드 헬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폭발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냐고요? 당시는 전쟁 중이라 식량이 부족했거든요. 정부는 국민들한테 식량을 아껴 먹자고 선전했고, 피터스 박사는 여기에 칼로리 개념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칼로리를 줄이는 건 애국이다. 살을 빼는 건 도덕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뚱뚱한 건 의지가 약해서다. 칼로리를 세고 덜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리고 이게 대중의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때부터죠. 칼로리 계산이 다이어트의 절대 공식이 되어버린 게.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칼로리를 세면서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비만율은 계속 올라갔고,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의지가 아니었어요. 이론 자체가 틀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칼로리 계산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대사 적응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유기체죠.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큰일 났다. 기근이다.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그래서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기초 대사량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원래 하루에 1800칼로리를 소모하던 사람이 1200칼로리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처음 2주는 살이 빠집니다. 좋아요. 하지만 몸은 적응해요. 기초 대사량이 1400칼로리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200칼로리를 먹어도 이제 살이 안 빠져요. 오히려 나중에 1500칼로리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요요 현상의 메커니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두 번째 이유, 모든 칼로리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닭가슴살 100칼로리와 도넛 100칼로리. 둘 다 100칼로리니까 똑같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음식마다 완전히 달라요.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섭취한 칼로리의 20에서 30%를 에너지로 써야 하고, 탄수화물은 5에서 10% 정도 쓰고요. 100칼로리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하는데 20에서 30칼로리를 쓰니까 실제로 몸에 남는 건 70에서 80칼로리예요. 하지만 100칼로리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하는데 5에서 10칼로리를 쓰니까 실제로 몸에 남는 건 90에서 95칼로리예요. 똑같은 100칼로리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는 칼로리다라는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세 번째 이유, 식품 라벨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칼로리 표시 오차 허용 범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0%입니다. 100칼로리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80칼로리일 수도 있고 120칼로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웃긴 건 견과류 같은 경우는 표기된 것보다 실제로는 30%나 덜 흡수됩니다. 아몬드 한 줌이 160칼로리라고 적혀 있어도 우리 몸은 실제로 110칼로리 정도만 흡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견과류의 세포벽이 워낙 단단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0.1단위까지 계산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짓인지 아시겠죠? 애초에 정확한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해결책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물리학적 사고에서 생리학적 사고로. 칼로리라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을 봐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슐린 기억하시죠? 인슐린은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이게 높으면 살이 찌고 낮으면 살이 빠져요. 그런데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음식의 종류에 따라 인슐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흰빵 200칼로리를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폭발합니다. 현미 200칼로리를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안정적으로 분비돼요. 같은 200칼로리지만 몸의 반응은 정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보면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이 저지방 식단보다 체중 감량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칼로리를 똑같이 먹어도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이 낮아지니까 살이 더 잘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장내 미생물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음식을 분해하고 칼로리를 추출하는 일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칼로리를 더 많이 추출하는 세균, 소위 말하는 뚱보균이 많고 어떤 사람은 칼로리 흡수가 적은 날씬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살이 잘 찌고 누구는 안 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내 미생물을 개선해야죠. 가공식품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먹으면 좋은 세균이 늘어납니다. 그럼 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칼로리 이론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과학입니다. 원래는 기계를 위한 공학 용어였고 전쟁 시기에 식량 절약을 위한 행정적 타협으로 다이어트에 적용된 거였어요.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을 따랐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비만율은 계속 올라갔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시스템의 이론이 처음부터 틀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로리 계산기는 내려놓으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세요. 통곡물, 채소,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장내 미생물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순서도 지켜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호르몬 시스템이 정상화됩니다. 인슐린이 안정되고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맞춰지고 코르티솔이 낮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변합니다. 칼로리를 세지 않아도 말이에요. 숫자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복잡하고 지혜롭고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칼로리라는 100년 된 낡은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게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항상 날씬하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